와인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너의 명칭으로 위에서부터 손잡이, 와인캡을 자르는 나이프, 코르크를 오픈하기 위한 스크루, 그리고 1차, 2차 레버가 있습니다. 오프너의 종류에는 T자형, 날개형, 소믈리에 전용, 아소용 오프너가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T자형과 날개형을 권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단 레버형 오프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믈리에 오프너의 특이점은 레버가 1단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류를 깊숙이 넣고 한 번에 쑥 코르크를 올리는 전문가용입니다. 먼저 스파클링 샴페인 오픈 방법입니다. 스파클링 은박지 캡 상단에 화살표 표시줄을 따라 호일을 벗기면 상단만 제거됩니다. 철사는 코르크가 스스로 열리는 것을 막아주는 고정 역할을 합니다. 이제 철사를 풀어줍니다. 아래 둥근 고정쇠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돌려주어 철사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철사를 분리한 후 즉시 코르크를 손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흔들린 샴페인은 안에 가득 찬 기포 때문에 철망을 벗기자마자 펑소리를 내며 발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사된 샴페인 코르크로 인해 실명한 사례도 있으니 항상 방향은 천정을 향하도록 합니다. 왼손으로 코르크를 잡고 오른손으로 와인병 밑둥을 돌려 천천히 오픈합니다. 코르크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적당한 손목 스냅으로 코르크를 상하로 꺾으면 좀 더 수월하게 오픈할 수 있습니다. 탄산 기포가 피식 소리를 내며 오픈해야지 주변에 소음도 안 생기고 탄산 손실도 줄일 수 있어 더 맛있는 샴페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와인 오픈하는 방법입니다. 레드와인 나이프를 오른손으로 쥐고 병목을 칼끝으로 둥글게 잘라줍니다. 병목의 아래쪽을 절대하는 이유는 거칠게 잘린 은박 캡의 이물질이 와인에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른손 검지를 와인병 상단 캡을 누른 채 칼끝으로만 둥글게 스치듯이 돌립니다. 1회로는 안 잘린 부분이 생기니 꼭 2번씩 돌려줍니다. 이제 칼날로 둥글게 잘린 선을 따라서 와인캡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스크류를 코르크의 정중앙에 찔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깊숙이 넣어줍니다. 지렛대의 원리대로 힘을 많이 받는 1차 레버로 3분의 1 정도까지 코르크를 올려줍니다. 2차 레버로 3분의 2 지점까지 올려줍니다. 이제 코르크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올려주시면 자연스럽게 코르크가 오픈됩니다. 이제 오픈된 코르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어 분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와인에 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포인트로 첫 번째 와인 따르기, 와인 잔 잡는 방법, 와인 테이스팅하기, 와인 스월링, 와인 라벨 읽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와인 따르기입니다. 와인을 따라주기 전에 오늘 마실 와인을 보여줍니다. 한 손으로 와인을 따를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와인 라벨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손으로 와인을 따를 때는 상대방이 연배일 경우이거나 병에 물기가 많아서 미끄러울 때 두 손으로 따릅니다. 와인을 따른 후에는 병끝을 살짝 돌려서 와인이 흘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와인잔 잡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와인잔 볼을 잡으면 손의 체온이 와인의 온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볼 밑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템 윗부분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스월링 하기에도 더 수월합니다. 베이스를 잡으면 좀 엣지 있게 보일 수 있지만 미끄러져서 잔이 깨질 염려가 있음이 주의합니다. 세 번째로 와인 테이스팅 방법입니다. 와인은 적정 온도에서 서빙했을 때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10도에서 15도를 와인의 적정 온도로 봅니다. 레드 와인은 15도에서 18도, 화이트 와인은 8도에서 13도, 스파클링 와인은 6도에서 8도인데 요즘 같은 여름에는 와인을 상온에서 보관하더라도 마시기 20분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15도를 맞추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첫 번째 단계로 와인의 색을 보는 것입니다. 레스토랑 테이블에 있는 흰색 티슈나 메뉴판 종이를 바닥에 비추고 색이 진한지 연한지 비교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마시기 전에 코를 잔 깊숙이 박고 와인에서 나는 꽃향, 바닐라향 등 잔에 머금고 있는 와인향을 맡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마시면서 입안 깊숙이 혀끝으로 와인을 머금고 와인이 가진 탄닌, 알코올, 바디감을 음미합니다. 다음은 와인 스월링과 디캔팅 방법입니다. 와인 스월링이란 와인을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서
와인 안에 내재된 향과 맛을 빨리 끄집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잔의 스템 위를 잡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9회에서 10회 스월링합니다. 디켄팅은 산도의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 디켄터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와인병을 디켄터에 가까이 붙여서 가능한 얇은 줄기로 와인을 뽑아냅니다. 다 따른 후에는 디켄터도 와인잔처럼 90회 스월링을 해줍니다. 디켄터는 와인 잔여물을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라벨 읽기입니다. 첫 번째 이태리 와인의 경우 피치니라는 생산자가 몬탈치노 지역의 브루넬로 품종으로 만든 2016년 빈티지의 와인이라고 라벨에 쓰여 있습니다. 구대륙 와인들은 이렇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라벨에 담고 있습니다. 반면 신대륙인 호주 와인의 경우 꼭 필요한 정보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와인은 벤 글라처라는 생산자가 바로사 밸리에서 쉬라즈 품종으로 만든 비숍이라는 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이 가장 복잡한 프랑스 와인입니다. 부르고뉴는 등급을 표시하는 부르고뉴의 엔트리인 레오지날급 와인을 뜻합니다. 마샤르드 그라몽 생산자가 누이생 주르주 지역에서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프랑스는 와인 생산에 제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들을 모두 넣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패 없이 와인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트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가져온 와인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와인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트에서 와인 구매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와인의 종류와 취향을 알기. 두 번째, 마트에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와인을 좋아하게 된 첫 번째 와인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하고 달달한 레드 와인인지, 과실향 가득한 화이트 와인인지, 아니면 탄산 가득 상큼한 스파클링 와인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와인의 당도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달달한 모스카토 와인을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 당도가 전혀 없는 드라이 스파클링인지, 적당한 당도의 미국 샤르도네인지, 아니면 그냥 달달한 리슬링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와인과 마실 음식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스테이크에는 호주 시라, 프랑스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진한 레드 와인이, 회 해산물에는 프랑스 샤르도네, 샴페인이 잘 어울립니다. 디저트 간식, 과일에는 독일 리슬링, 이탈리아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매장 직원에게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릴지 알려주고 잘 맞는 와인을 추천받습니다. 처음으로 와인 전문 매장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와인의 종류와 양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취향을 알았으니 정확히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와인의 국가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달달한 리슬링이 유명하고요. 프랑스는 와인 매니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이탈리아는 처음 마셨을 때 알코올 향이 강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가성비가 좋습니다. 미국은 오크 바닐라 향으로 살짝 달고 프랑스 다음으로 와인 선호도가 최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진하고 과실향 가득한 시라로 유명하고 칠레는 첫맛의 MSG 가득한 향으로 어떤 와인을 골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포도의 품종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 품종으로 까베르네 쇼비뇽은 혀가 텁텁할 정도로 탄닌이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피노누아는 라이트하지만 섬세하고 우아한 과실향이 많이 납니다. 쉬라는 묵직하고 달달한 열대과의 향이 특징입니다. 화이트 포도 품종 첫 번째로 샤르도네는 산도가 높지만 부드럽고 우아한 과실향이 특징이고, 쇼비뇽 블랑은 통통 튀는 산도와 열대과일 향으로 야외에서 마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기본 지식을 알았으면 마트 직원에게 정확한 질문을 해봅니다. 야외 바베큐용 와인을 추천받으려면 드라이하고 진한 레드와인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추천하는 와인으로는 미국 칠레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 중 컬럼비아 크레스트, 몬텔스 알파가 좋습니다. 4만원대 호주 시라 엔젤스 쉐어도 바베큐에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로 집에서 먹을 회, 해산물용 와인으로 드라이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받습니다. 저의 추천은 미국 칠레 샤르도네인 웬티 G7과 스페인 스파클링인 프레시네 꼬든도 회와 잘 어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념일에 상큼한 샴페인, 레드 와인을 추천받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좋아한 프랑스 샴페인인 파이퍼 하이직, 베브 클리코, 그리고 라벨에 하트가 그려진 깔롱 세게르도 사랑스러운 분위기에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와인 초보자들이 와인 선택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로, 첫째,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품질이 한결같은 미국 칠레를 첫 와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취향이 드라이한 걸 좋아하는지 스위트한 걸 좋아하는지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중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미리 생각해보고 와인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을 마실 장소, 메뉴에 맞춰서 추천받습니다. 야외 바베큐에 맞는 와인을 추천받을지 집에서 회, 해산물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받을지 정확히 알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인에 맞는 와인잔을 마시면 5만원대 와인이 10만원대 와인으로 바뀔 수 있나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와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빨리 끌어낼 수 있지만 맛을 더 좋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와인잔의 명칭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혀와 닿는 부분은 립, 잔의 둥근 바깥면은 볼, 잔의 기둥은 스템, 잔의 밑바닥은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와인잔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맨 왼쪽부터 까베르네 쇼비뇽, 피노누아, 샤르도네, 쇼비뇽 블랑, 샴페인 잔이 있습니다. 와인잔 모양이 다른 이유 중 하나로 피노누아 잔의 경우에는 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볼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와인이 빨리 열립니다. 특히 향으로 마시는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와인잔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 샴페인잔 립이 좁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샴페인 립이 좁아지면서 탄산과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특히 볼이 좁고 길게 만들어져서 탄산 기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추천 와인잔으로 첫 번째, 부르고뉴 버건디 잔입니다. 잘토 잔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볼이 넓고 얇아서 향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격도 6만원대로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요. 단점은 너무 얇아서 금방 깨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보르도 잔으로서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를 드시기에 좋은 잔입니다. 리델 퍼포먼스 잔을 추천드리는데요. 원래 테이스팅 용도로 전용 잔으로 나왔습니다. 2개 세트로 9만원대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단점은 1개씩 구매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샴페인 잔으로는 자페리노의 울트라 라이트 잔을 추천합니다. 립이 얇고 오픈되어 있어서 차가운 샴페인이 입술간 닿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볼이 넓어서 향을 빨리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인잔 세척하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와인잔 세척 및 닦는 방법. 두 번째, 와인잔 깨트리는 안 좋은 습관. 세 번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척 꿀팁입니다. 먼저 린넨 2장으로 베이스를 잡고 잔을 5-6번 돌려가면서 물기를 닦아냅니다. 스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닦습니다. 림을 닦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 바닥을 볼을 충분히 감싸지고 닦는데 림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슬쩍 스치듯이 물기만 닦아냅니다. 볼 안쪽을 닦으려면 왼손 검지 중지를 파지하고 깊이 밀어넣어 5-6회 돌려가면서 물기를 닦습니다. 이때 오른손은 역시 잔을 받치듯 가볍게 감싸지고 돌립니다. 이렇게 닦아야만 린넨의 촘촘한 표면이 물가를 완전히 빨아들여 물 얼룩 하나 없이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와인잔 깨트리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베이스를 잡고 왼손으로 림을 힘줘서 돌려 닦는 경우 99% 이상 잔이 깨집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왼손에 힘이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볼 밑둥을 받치듯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으로 손목 스냅으로 물기를 털어내기입니다. 역시 평상시엔 괜찮지만 와인을 마신 후에는 물기를 털어내다가 옆에 물건과 부딪혀서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척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잔 묵은 때 지우기인데요. 레드 와인을 마시고 씻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일어나 보면 와인 얼룩이 바닥에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룩이 누적되어 묵은 때로 남게 되는데, 이럴 때 베이킹 소다와 미지근한 물을 섞어 30분 정도 담가 놓은 후 물로 세척하면 얼룩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두 번째로 립에 묻은 기름기 지우기입니다. 삼겹살처럼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와인을 마시면 립에 낀 기름때가 잘 안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성세제를 검지에 아주 살짝 묻히고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며 부드럽게 립만 돌려서 닦습니다. 세 번째로 물 얼룩 제거하기입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물 얼룩 하나 없는 깨끗한 와인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마른 건조된 와인잔을 뜨거운 물에 수증기를 이용하여 표면에 물기를 만든 뒤 린넨으로 닦아내면 반짝반짝 빛나는 와인잔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잔에 남은 세제는 와인의 향을 변질시키는데요. 미지근한 물로 수차례 씻어내도 충분히 와인잔을 잘 닦을 수 있습니다. 와인잔을 닦을 시간이 없을 때는 냅킨을 와인잔에 넣어두면 다음날 세척하기 수월합니다. 이상으로 버터, 옥, 허니, 시트러스, 윅 미네랄리티, 페퍼, 나이스 밸런스. 이 테이스팅 노트는 DJP 메르소를 마신 후 비비노 유저들이 다룬 댓글입니다. 이 와인 용어들을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오크, 시트러스, 미네랄리티를 포함한 9가지 헷갈리는 와인 테이스팅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질감입니다. 오일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화이트 와인을 마실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유질감이 느껴진다는 뜻은 물에 올리브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를 마시면 물속에서 분리되는 미끌미끌함을 뜻합니다. 보통 산도와 유질감은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산도가 높은 와인은 유질감이 떨어져서 와인 눈물이 잔에서 금세 흘러내립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신대륙 샤르도네가 더 유질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리티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느껴지는 짭짤한 맛이 이 미네랄입니다. 프랑스 샤블리 샤르도네를 마시면 지역적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특유의 철분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정제되지 않은 물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수독과 쇠의 밸브 냄새이기도 합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프랑스 샤블리 샤르도네입니다. 세 번째로 흙, 얼씨 향입니다. 보르도 레드 와인에서 많이 나는데요. 마른 흙에서는 잘 나지 않지만 보슬보슬 내린 흙향을 걷고 차에 올라탔을 때 차 안 가득히 풍기는 흙 냄새가 그것입니다. 흙에 포함된 미생물 등이 썩어서 스스로 자양분이 되는 그런 흙 냄새. 추천 와인으로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레드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스파이시 향입니다. 프랑스 론 와인이나 시라 품종의 와인을 맛볼 때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스테이크를 굽기 전 시즈닝을 위해서 통후추를 통째로 갈 때 나는 매콤한 향. TGI 프라이드에서 매콤한 감자튀김을 시키면 이 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샤토네 디퍼블을 마시면 스파이시함과 흙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트 향입니다. 샴페인에서 주로 나는 향이 이스트인데요. 샴페인을 만들 때 효모를 넣으면 당분을 먹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배출합니다. 죽은 효모는 하얀 앙금이 되는데 와인과 접촉하면서 이스트 향을 냅니다. 누룽지 맛 과자의 향과 비슷하고 식빵 전문점에서 막 나온 빵집에 들어갈 때 이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트러스 향인데요. 보통 레몬, 자몽 등의 감귤류의 껍질에서 나는 향인데 신대륙의 쇼비뇽 블랑에서 많이 납니다. 야외에서 시원한 쇼비뇽 블랑을 마셨을 때 시큼하면서 상큼한 기분 좋은 느낌이 그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오크 향인데요. 프랑스 오크통을 사용했을 때 통에서 배어나오는 향이 오크입니다. 쉽게 바닐라 향에 가깝고 차량용 바닐라 방향제와 향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아로마키트의 오크향을 맡아보면 좀 다른 향인데요. 기본적인 달달함은 비슷합니다. 여덟 번째로 스톤 향인데요. 비오는 날 젖은 철봉에 매달린 후에 손에서 나는 쇳가루 냄새입니다. 보통 미네랄과 같이 나는데 바닷가의 짭조름한 냄새와 함께 약간의 피냄새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모키 향입니다. 오크통을 태울 때 나는 향으로 야외 바베큐를 위해서 장작에서 태우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향이 이 향입니다. 아로마키트에서 맡아보면 좀 더 훈제 오리, 훈제 소세지 향에 더 가깝습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프랑스 우아의 메를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더 모먼트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테이스팅하는 3가지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 그리고 후각, 마지막으로 미각입니다. 와인 테이스팅의 첫 번째 단계로 시각입니다. 눈으로 보기인데요.
흰색 종이 위에 잔을 비추어 보면 색의 강도와 진하기에 따라서 이 품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레드의 경우에는 색이 진해질수록 바디감과 탄닌이 강해집니다. 화이트의 경우에는 황금색에 가까울수록 숙성이나 산화에 가까운 샤르도네, 또 노란색은 쇼비뇽 블랑, 밀집색은 리슬링의 색깔을 띱니다. 색상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리슬링은 밀집색, 쇼비뇽 블랑은 노랑, 샤르도네는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레드와인의 경우에는 말백은 보라색, 루비색의 경우에는 연한 루비는 피노누아, 중간 루비는 템프라뇨, 진한 루비는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석류색의 경우에는 연한 석류는 네비올로, 중간 석류는 BDM, 진한 석류는 아마로네에 해당이 되고요. 숙성된 네비올로의 경우에는 황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와인 테이스팅의 두 번째 단계로서 후각을 통한 테이스팅이 있습니다. 후각을 통한 테이스팅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가 인접한 그런 때로와의 경우에는 미네랄 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신데르과 같이 일조량이 좁고 더운 지역에서는 열대 과일 향이 많이 납니다. 와인의 향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1차 향은 포도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검은 과실향, 열대 과일향, 꽃, 허브향 등이 있고요. 2차 향은 발효와 미생물로부터 나옵니다. 즉 흙향이 난다, 얼씨하다는 표현이 그것에 해당이 되고요. 3차 향은 숙성과 산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크향이 난다든지 아니면 숙성된 산화향이 난다는 것이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각을 위한 테이스팅인데요. 입안에 와인을 가득 머금고 혀 뒤로 느껴봅니다. 4가지의 미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닌, 산도, 알코올, 당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의 떫은 맛이고요. 산도의 경우는 식초같이 신맛이 났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당도, 모스카토처럼 살짝 단 맛을 뜻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균형감이 있는 와인이어야지 좋은 와인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탄닌은 강한데 산도가 약한 경우에는 텁텁하고 밋밋한 와인이 됩니다. 반면에 탄닌이 적당하고 또한 산도가 받쳐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향과 맛이 변하는 그런 균형감이 있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테이스팅 습관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와인을 마시고 시각, 후각, 미각, 단계별로 테이스팅을 합니다. 그런 후에 비비는 어플을 깔고 와인 라벨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아래와 같은 와인 정보가 나옵니다. 이 사진처럼 다른 사람이 느끼는 이 와인에 대한 향기, 맛, 느낌을 참조해서 내가 맡은 향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비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테이스팅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와인 시음 적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켄팅이란 와인 본연의 향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 한 병의 와인을 디켄터로 옮겨 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공기와 많이 접촉할수록 산화되면서 와인의 향과 맛이 좋아집니다. 잔 스월링이란 와인잔을 타원을 그리며 지속적으로 흔들어 공기와의 접촉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병 브리딩이란 와인을 마시기 전 30분, 1시간 전에 미리 코르크를 오픈하여 와인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와인을 디켄터를 사용해야 될까요? 짧은 시간에 와인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디켄팅을 통해서 30분 이내에 그 와인의 본연의 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잔을 여러 개 놓고 1시간 이상 맛의 변화를 즐기는 경우에는 디켄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잔 브리딩을 통해서 1시간 후, 2시간 후 이 산도가 풀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디감 그리고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디켄터를 사용을 권하는 와인들은 첫 번째 프랑스 보르도의 1등급부터 3등급 와인들, 특히 까쇼 베이스 와인들이 장기 숙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태리 바롤로, 바르바리스코, 그리고 BDM, 아마로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숙성이 용이한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네비올로 등의 품종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숙성을 요하는 품종들입니다. 따라서 2시간 전에 코르크를 오픈해 두거나 아니면 1시간 이상 디켄터를 사용하면 30분 이내에 응축된 향과 맛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입한 와인의 시음 적기는 언제일까요? 해외 어플들을 참조하시면 이 와인을 언제 마시면 좋을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셀러 트래커는 해당 와인의 시음 권장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시음 적기만 참고하면 됩니다.
다른 이용자의 평가는 비비노 사용을 권합니다.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어플로는 비비노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빈티지와 평균 평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4.1점 이상이면 아주 좋은 빈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서처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국내의 와인샵과 연결을 해서 이 와인의 최저가, 평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비노 평균가도 있지만 가끔 어이없는 가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려면 와인 서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와인에서 나는 모든 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로마 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와인 아로마 키트란 와인의 향을 액체 형태로 담은 테이스팅용 키트로서 40가지에서 88가지 정도의 종류의 화이트, 레드 와인용 아로마 키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인의 향을 알기 위해서 아로마 키트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88가지나 되는 다양한 향의 아로마 키트를 살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 와인의 향입니다. 레드 와인의 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히 맡을 수 있는 다음 24가지 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향으로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붉은 열매들로 나무 딸기, 블랙커런트 딸기, 블랙베리가 있습니다. 딸기, 블랙 과실류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체리, 자두 등 안에 두꺼운 씨를 갖고 있는 과일류들입니다. 2차 향은 포도밭, 테루아에서 나온 향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르도의 경우에는 와인 메이커들이 화학 비료를 가능한 자제하고 그 포도밭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밭에 따라서 가죽, 송로버섯, 나무위키 등 테루아가 가진 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향은 오크 숙성, 산화를 통해 나오는 향입니다. 오크통을 프렌치 오크를 쓰느냐, 아메리칸 오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오크를 몇 시간의 불을 태워서 만드냐에 따라서도 와인이 다른 향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토스트, 바닐라, 헤이즐넛, 오크 향이 많이 납니다. 두 번째로 화이트 와인의 향입니다. 라임, 레몬, 배, 사과, 파인애플, 보싯돌, 요오드, 빵, 버터, 토스트, 오크, 바닐라, 캐러멜, 코코넛, 헤이즐넛, 아몬드, 꿀 등이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향은 레드 와인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실과 꽃향이 더 많이 납니다. 1차 향에서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감귤류, 레몬, 라임, 자두향, 그리고 과일류로는 멜론, 구아바, 파인애플 등이 있습니다. 꽃향으로는 아카시아, 장미, 라벤더, 제비꽃 등이 있습니다. 화이트는 특히 바닷가에 가면 맡을 수 있는 미네랄 향이 많이 나는데요. 상처에 바르는 빨간 약 향인 요오드 향, 바닷가에 보이는 미끌거리는 부싯돌 향, 오래된 리슬링에서 나는 석유, 페트롤 향이 미네랄류의 향들입니다. 오크 숙성을 통한 향으로는 토마토, 바닐라, 헤이즐넛, 오크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산화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꿀향이 나기도 합니다. 오염된 와인에서 나오는 향은 코르크향, 식초, 고무, 양파향 등이 있습니다. 와인을 오픈했는데 와인 향에서 심한 식초 냄새가 난다든지 고무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와인이 운반 중에 산화되었거나 오염된 경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88가지 종류의 와인 아로마 키트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구입한 후에 한번 사용하고 창고에 보관만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 테이스팅 습관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비비노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와인을 사진으로 찍으면 해당 와인에 대한 세계 여러 유저의 테이스팅 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낀 와인의 향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다 보면 금세 와인 향을 쉽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와인의 맛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닌, 산도, 당도, 알코올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탄닌은 떫은 맛, 산도는 톡 쏘는 신맛, 당도는 단맛, 그리고 알코올은 알코올 향입니다. 처음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마셨을 때 까베르네 쇼비뇽이 블렌딩 되어 있는 탄닌이 강한 떫은 맛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셨던 와인이 이탈리아의 산지오베제 품종을 마셨는데요. 코를 갖다 대자마자 강하게 올라오는 알코올 향, 그리고 신맛 때문에 한동안 와인을 멀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이탈리아 와인으로 돌아온 데까지 7년이 걸렸는데요. 요즘에는 산도가 없는 와인은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산미가 풀리면서 맛과 향이 더 풍성해진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산미 있는 와인을 점점 찾게 되면서 피노누아,
네비올로, 쇼비뇽 블랑 등의 포도 품종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와인을 구성하는 4대 요소로서 첫 번째 탄닌이 있습니다. 떫은 맛으로 덜 익은 감을 먹을 때의 느낌인데요. 첫 모금에 입안이 거칠고 건조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품종이 많이 들어있는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도입니다. 톡 쏘는 신맛으로 식초의 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은색 광채를 유지하고요. 색이 보존이 잘 됩니다. 특히 와인 골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도가 있는 와인은 점차 그 산도가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와인의 골격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와인에 생동감을 주고 또한 장기 숙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포도 품종으로는 화이트에 쇼비뇽 블랑, 리슬링, 레드에는 산지오베제, 피노누아, 네비올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도입니다. 단맛이 없는 와인은 드라이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접한 모스카토에 이 당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알코올인데요. 라이트 바디일 때 알코올 함량은 12.5도, 미디엄 바디일 때는 12.5에서 13.5도, 풀바디일 때는 13.5도 이상입니다. 시라, 진판데리, 알코올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야 균형 잡힌 와인, 곧 비싸고 좋은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닌이 강하고 산도가 약하면 밋밋하고 저렴한 맛이 납니다. 반면에 산도가 높고 알코올이 없으면 식초 냄새가 코를 쏩니다. 적당한 탄닌에 산도가 있고 알코올 향이 슬슬 올라올 때 밸런스가 좋은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와인일수록 이 네 가지의 균형감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더 모먼트였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